네, 이번엔 19번째 폴더 돔, 객체, 생성 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TML 만들고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돔객체를 생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대문자죠.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create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body에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js를 만들어 주시고요. 연동도 해줘야 되겠죠. 끝에다가 스크립트 해서 1.js를 연동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1.js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버튼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일단 설명을 좀 하자면 돔 객체는 HTML 안에 돔 트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 위계적인 구조를 띱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F12 눌러서 나오는 메뉴 중에서 엘리먼트 탭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넘어가면 돔 트리라는 게 나옵니다.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F11을 누르고 엘리먼트 탭을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돔 트리 같은 게 나옵니다. 이 안에. 그죠? 이게 돔 트리예요. 자, 마치 나무에 나뭇가지가 새로 자라나듯이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 H1과 버튼 원클릭과 얘네들은 다 바디의 자식들이에요. 바디는 헤드와 형제의 지간이고, 그리고 HTML의 자식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위계 질서가 있죠. 그게 바로 HTML 태그가 사실은 객체처럼 담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언어이죠. 돔을 사용해서 HTML을 객체화 시켜서 자바스크립트 안에 담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A, B 변수가 있는데 두 종류의 아들 태그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let A, 쟤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큐먼트, 돔을 꺼낼 때는 다큐먼트를 꺼내서, 이번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찾는 것만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자, 만들 거예요. div 태그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다 만들어요? 바로 이 다큐먼트, 즉 HTML 안에다가 그냥 넣어버리죠. div를. 그리고 h 한 다음에 inner HTML이라고 해서 그 div 안에 글을 하나 적을 건데 새로 생성됨이라는 말을 써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 펑션의 이름은 create 1입니다. 파라미터는 없고요. 이 안에다가 body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body는 더큐멘트에 있는, 즉 돔에 있는 HTML 소스 코드 중에서 body, 여기를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HTML, 이 돔 객체 안에서 이 부분을 다 꺼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콘솔 로그로 body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로 다큐멘트도 한번 찍어볼게요. 구분을 위해서 얘는 다큐멘트고 얘는
body다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놓고 콘솔을 눌러보면 이렇게 눌렀을 때 다큐멘트는 어때요? 지금 전체가 다 들어갔죠. 이게 HTML 소스가 객체처럼 들어간 거고요. body는 어때요? 그 안에서 body만 꺼내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 HTML을 객체로 담아서 넣은 게 다큐멘트고, 이거는 body는 그 안에서 body만, body 속성만 가져온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function, 자 이번에는 body라고 하는 놈 안에,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트 body잖아요. 이 안에다가 append를 붙여서요, 자식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자식에다가 a라고 하는 div 태그, 요 놈이죠. 요 놈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body의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F4를 누르고 생성을 하게 되면 새로 생성됨이라고 하는 이 div 태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트를 열어보시면 body 안에 div가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inner html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름을 붙여서 여기다가 body의 생성이라고 써놓을게요. 두 번째는 원하는 태그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function, 이번에는 create 2를 만들고요. 파라미터 넣고요. 부모라고 하는 변수에 다큐먼트 해가지고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내가 붙이고 싶어하는 곳을 찾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샵 create 2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를 찾아서 parent라는 변수에 넣고 append child 한 다음에 a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create 2가 아이디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3를 하나 만들고 create 2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태그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안에다가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요 div 태그를 해볼게요. 아, 버튼 안 만들었네요. 버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body 안에 h3 태그가 있죠. 여기에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body 안에 있는 h3 태그에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body 안에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걸요,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h3 태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이게 나오고 또 열어보면 div 태그가 들어있죠. 이렇게. 그리고 body랑 형제죠, 얘네는. 그런데 얘는 어때요? h3 태그는 어때요? h3 안에 또 div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body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하는 태그에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뭐 태그에다가 뭐 한번 눌렀죠. 네. 근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계속 생성하고 싶다. 그럴 때는 (3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디도 미리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삭제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delete 3.
자, 이거는 이렇게만 합시다. 그냥 돌아와서 계속 생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펑션을 만들고 create 3으로 호출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라고 하는 이번에는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그죠?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성을 하지 못해요. 한 번만 생성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밖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때. 그러나 이거는 create 3을 누를 때마다 얘가 새롭게 선언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역 변수, 즉 펑션 밖으로 나갈 때마다 여기 이번엔 b예요. 이 b라는 놈은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또 초기화가 되면서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b.innerhtml에 새로 생성했음을 넣어놓고 여기에다가는 지역 변수로 생성되었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페런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페런트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create 3이라고 하는 아이디에다 넣어주는데 append child는 b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계속 생성이 되죠. 이렇게. 이건 어때요? 하나만 생성할 수 있죠. 네. 이게 지역 변수로 썼을 때랑 글로벌 전역 변수로 썼을 때랑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b 안에다가 inner html만 넣는 것이 아니라 stat attribute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안에 식별자, 그러니까 id나 클래스 같은 거를 부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id를 넣을 것이냐, 뭐 아들이 되니까 얘가 뭐 son이라고 넣을게요. 그러면은 자, id 같은 경우는 어떤 식별자냐면은 이제 고유명사,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id는, 그죠? id는 약간 identify니까 약간 고유명사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설정을 안 하거든요. 같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떤 소속이에요. 소속. 클래스는 약간 소속 같은 느낌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손흥민이 축구 선수잖아요. 그럼 손흥민이 속한 소속이 어디예요? 토트넘이죠. 그러면은 토트넘이 이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약간 클래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하고 토트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축구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미안해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는데 background color 이렇게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에다가 옐로우를 넣어주면은 이제 옐로우 백그라운드가 생성이 되면서 만들어질 거라고 하죠.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B라고 하는 녀석을 패런트를 만들어 놓고 그 패런트의 자식으로서 붙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생성이 또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스타일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엔 삭제를 해볼게요. create 3에 만들어졌던 리스트 자식들을 삭제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delete 3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 펑션은. 그 다음에 삭제할 자식을 찾아야 되겠죠. let s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담아 놓고요. document query selector를 이용해서 찾아줍니다. 그러면 id가 son이니까 id son인 것들을 찾아주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부모 객체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부모의 자식들을 삭제하는 명령어 remove child라는 걸 쓸 수가 있으니까요. parent는 이 손이 갖고 있는 것에 딱 그 윗단계에 있는 parent element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id가 son인 돔 객체를 하나씩 삭제합니다. i가 삭제된다 하면 좀 그러니까 떼어낸다. 성인 됐으니까 떨어져. parent.remove child 이렇게 해서 child를 떼어냅니다. 부모가. 이걸 한 번을 실시하는 거예요. 한 번을. 그럼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씩 삭제가 되겠죠. 자, 여기도 주석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아들 태그를 생성하는 것을 여기서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을 어떤 형태로 키울 것인가. 아들 태그의 속성을 변경하는 것들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부모에게 갖다 붙인다. 네, 아들의 속성을 갖다 붙이는 게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삭제하고 생성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했죠? 3개 생성해서 삭제 또 누르면 에러가 나겠죠. 생성 삭제 됐죠? 이렇게 이런 거 에러 나는 거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외 처리 원래는.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거는 있냐 없냐, 이거를 여기서 보면은 페런트 엘리먼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예외 처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코딩할 때 예외 처리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if 안에 넣으면은 또 if의 지역 변수가 돼버리니까 if 밖에다가 페런트를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요. 초기 값을 넣어 놓고 이렇게 설정을 하죠. 페런트를. 그죠? 이렇게 페런트를 설정을 하고 페런트가 있을 때 remove child son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페런트가 없다라고 하면, son에게 페런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삭제. 그래도 다시 널이 나오고 있네요. 41번에서 여기죠. 이게 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son이 존재하고, 그죠? son이 존재하고 and son에게 페런트 엘리먼트도 존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다시. 네, 이렇게 해도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안 뜨죠. 실무 코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에러 예외 처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콘솔 로그에 어떤 조작을 하더라도 에러가 안 뜨게 해줘야지 올바른 코딩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배우는 과정에서 안 해도 되지만요. 이런 거 잘 해줘야 돼요. 나중에. 네. 뒤에 올라갔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